자, 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오늘 또 이슈 잔소리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최근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IT 쪽 섹터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 특히나 반도체 쪽이 좀 강했는데요. 12월 4주차 들어서서는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과거 같은 경우라면 상당히 모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러기에는 다소 힘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이슈 잔소리 시간에는 내년 이제 1월달 중순부터 시작을 하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해서 일단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PPT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부분들이 내년도 1월 13일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이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미리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럼 어떠한 종목군들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 논의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JP모건 컨퍼런스 참가 기업을 보게 되면 뭐 셀트리온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한미약품, 유한양행, 대웅제약, 메디톡스, 휴젤, 동아ST 뭐 이외의 기업들이 좀 다수 참여를 합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별개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가 좀 나오면서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빨간 줄을 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중 항체에 대한 기술 수출 관련한 글로벌 제약사와 논의를 한다라는 그 부분들이 일단 특이사항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에 관련되어 있어서 논의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G3BNT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제약사들과 파트너링에 따른 논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 이외에 엔지캠 생명과학도 기술 수출에 대한 논의가 있고, 티움바이오라든가 바이오솔루션 이 부분들이 있고, 또 한 부분들은 이 아파바이오 쪽에 있어 뇌질환 관련 후보 물질 이 부분들에 있어서 논의를 한다라고 지금 발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도 플랫폼 기술, 스마트 대포 소개 및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임상 데이터와 진행 현황, 그리고 개발 계획 등을 설명할 그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나이백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제약사들과 펩타이드 항암제 및 파이프라인을 논의한다라는 그 부분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어떤 재료와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 쪽 섹터하고 일반 섹터하고 좀 다른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을 위주로 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조금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이 좀 눈에 보여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올해의 주요 학회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1월 달부터 매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1월 달이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6월 달로 넘어가겠죠. 미국 임상종합학회 세계 최대 암학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8일 날 개최되는 세계 최대 바이오 산업 전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이외에 이제 하반기 연말로 넘어가서 11월경에 알츠하이머 임상학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면역 항암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2월 달엔 다시 미국 혈액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이러한 일정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흐름들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하고 조금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코스닥 쪽에 있어서 이 제약바이오 월별 수익률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뭐 나오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7월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8월달 거의 뭐 3분기 정도 때는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네요. 근데 특히나 봐야 될 부분들은 1월달과 11월달, 12월달이 그래도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19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강한 달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2월 달에는
일부 좀 강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2분기와 3분기로 넘어갈수록 하락률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주가의 흐름들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 부분들로 인해서 너무 크게 큰 수익을 내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약간 맞진 않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반등이고 당분간 이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장대 한봉을 좀 그렸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추세적인 상승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락 추세대를 지금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저항 자리대로 부딪힐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이외에 보게 된다면 뭐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오히려 유한양이 좀 더 좋은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다소 무거운 그런 부분들이 흠이에요. 한미약품은 일단 역배열권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대웅제약 역배열이고요. 메디톡스 역배열, 휴젤은 정배열 초위권역인데 아직까지 방향성은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박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뭔가 어떤 이슈나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보게 된다면 약간 23,000원대 정고점 자리대 이 자리대까지는 한 번쯤 노려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세 라인대를 그어보게 된다면 21선을 좀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만 명확하게 해놓고 난다면 크게 리스크는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갭상승 출발하고 나니 큰 이유 차익 매물이 쏟아졌어요. 근데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난 이후에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1선이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3BNT는 박스권역을 넘어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대가 좀 두터운 매물 자리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나름대로 좀 괜찮아요. 매수세가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되 뭐 27,000원 정도대를 기준점으로 놓고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 엔지캠 생명과학 역배열이니까 빼고요. 티움바이오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요.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참가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39,000원 자리대를 넘어서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고 이 자리대가 넘어가게 된다면 한 45,000원 자리대까지는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자리대가 보통 보면 하락의 절반 정도 되돌림 자리대가 좀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목표 수익을 좀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다가 거래량이 좀 감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견조한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선 기준으로 대응을 하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한 단계 상승해주고 밀렸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N자형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요. 이렇게 11선, 요 11선만 깨지지가 않는다면 한 차례 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도 한번 봐도 좋을 것 같고요. 페트로는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요 하락 추세대를 벗겨낸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이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나온 부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지만 기대 수익은 좀 짧게 한 뭐 2만원 정도? 뭐 이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나이백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제일 선호할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간혹가다 거래량이 터졌지만 이 친구는 윗꼬리를 계속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이게 된다면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9,500원짜리 대가 이탈이 되는 요 자리대 9,450원 요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면 즉 61선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8,000원대 초반 자리대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11,000원대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차익을 해주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슈적인 그런 측면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좀 짙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으로는 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에 있어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연초에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의 주가 흐름들이 좀 괜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부적인 측면에서는 투자를 해봐도 투자가 아니죠. 냉정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되 일정한 부분들의 수익이 나면 챙겨가면서 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